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졸 검정실과 예상문제 100제 시간인데요. 100문제 중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출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는 우리 그 총 단원수 있었잖아요. 총 단원 중에서 이제 나의 성장과 가족, 그리고 나의 영양과 식사, 그리고 옷 입기와 관리하기 부분에서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냈거든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1번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와 함께 이제 답을 맞춰보시는 게 이렇게 선행되어야 하실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예상문제 1번인데요. 예상문제 1번은 다음 중 가정의 기능 중에서 양육의 기능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가정의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항상 출제되는 문제고요. 제가 역시 예상문제도 드렸어요. 그래서 가정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요,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서 이렇게 푸시면은 좀 더 오답이 없으시니까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문제는 옳은 것이니까요.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 보시면 이제 사회적인 구성원을 만든다. 이건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가정의 기능 중 사회적 기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 보시면 독립할 때까지 사회화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독립할 때까지 기른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 어떻게 돼요? 양육 기능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양육 기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기본적인 인격과 인성을 형성시켜주는 거죠. 가정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가족의 휴식 장소가 되죠. 그러니까 울타리, 보금자리, 터전이 되는 기능이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휴식 장소 기능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 보시면 어떤 기능이었어요? 양육의 기능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여러분? 1, 2, 3, 4 중에서 독립할 때까지 기른다 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많이 어렵진 않으셨는데 어떻게 정답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제 푸실 때는 옳은 것, 그른 것 해가지고 표시해 주시고 풀으시면 좀 더 편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칠판을 지울 때는 항상 여러분들은 문제를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제가 출제 경향으로 넘어갔네요. 2번 봅시다. 그래서 2번에서는 계획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이라고 나와 있죠.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을 골라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 지문 보시면 시간의 낭비가 많다라고 했는데 낭비라는 말 나오면 단점이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보람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보람이란 말은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불규칙적인 생활이다라고 하는 말은 단점이죠. 그렇죠? 단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일 전체에 대한 능률이 떨어진다. 그렇죠? 능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말 그대로 안 좋은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이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장점에 대해서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풀어주시면은 정답이 접근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요. 한번 3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지울 때는 여러분은 항상 3번 문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3번 문제고요. 다음 중에서는 가정의 일에 속하는 것은 이란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정의 일과 밖의 일, 그쵸?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외부의 일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의 일과 외부의 일을 구분하는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속하는 것이니까요. 가정의 일을 골라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직장에서 일하기. 이건 외부에서 일을 하는 거죠. 외부죠. 그리고 이제 숙제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숙제하는 거는 꼭 가정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되고요. 외부에서도 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외부도 되고 가정에서 하는 일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설거지는 어떻게 돼요? 설거지는 외부에선 할 수는 없죠. 그쵸? 가정에서만 하는 일이죠. 설거지는 가정에서만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화 보기는 어떤가요? 영화 보기는 바깥에, 그쵸? 외부에서 주로 하는 일이죠. 외부에서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이번 예상 문제 3번은 정답이 어떻게 돼요? 그쵸? 설거지가 정답이 되겠죠? 설거지는 이제 가정에서만 주로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의 일에 속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속한 부류를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풀어주시면 좀 더 수월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4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4번 문제 보시면요. 4번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하는 일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가끔 하는 일입니다. 다 모두 어떻게 써요? 모든 지문이 전부 가정에서 하는 일이긴 하겠지만 가끔 하는 일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죠. 봅시다. 1번은 청소하기. 청소는 어떻게 해요? 매일 안 하면 좀 더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청소는 매일 하는 일이죠. 그럼 빨래하기는 어떤가요? 빨래도 매일 안 하면 이렇게 막 쌓여가죠. 아주 안 좋죠. 그래서 빨래도 거의 매일 하는 거죠. 매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설거지도 안 하면 막 쌓이죠. 더러워지죠. 그래서 설거지도 매일 하는 일이고. 그러면 영수증 정리는 어떠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공과금 나오실 때마다 정리하시죠. 그래서 얘는 가끔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이렇게 빈도수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빈도에 따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하는 일, 가끔 하는 일 이렇게 빈도수에 따라서 적어주시면서 푸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번 문제인데요. 이번에 5번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이번에는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 중에서 잘못된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역할 중에서 잘못된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것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한다. 어때요? 이거 아주 자립적인 사람이죠. 아주 좋은 점이죠. 그래서 좋은 점이라고 해서 저는 동그라미를 칠게요. 얘는 좋은 점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심부름을 한다. 이것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바람직한 어린이의 모습이죠. 그렇죠? 나의 역할.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드린다. 이 말도 역시 좋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이번에는. 그리고 가정에서는 동생을 돌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린 동생이 있으면 부모님 대신해서 좀 돌봐드리는 역할도 꼭 필요로 하죠. 동생을 돌본다. 이것도 좋은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X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번째 보시면 집안 청소는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된 후에만 한다. 그렇죠? 이 말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기 전에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른이 된 다음에는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보시면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약간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문제 푸실 때 잘못된 것 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주면서 푸시는 거, 그쵸? 이런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6번 문제 보시면요. 이번엔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자녀를 적게 낳거나 혹은 어떻게 돼요? 낳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는 별표를 3개를 칠게요. 이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니까요.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돼요? 저출산 현상이고 2번은 고령화 사회, 3번은 경제 문제, 4번은 복지 정책. 여러분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정답? 이렇게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그쵸?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저출산 현상이 되겠죠.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출산이긴 한데 저가 어떻게 돼요? 낮을 저니까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에서 저출산 현상입니다. 그래서 2번은 고령화 사회는 어떻게 돼요? 노인들이 많아지는 이게 사회가 되는 거죠. 노인의 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출산 현상과 어떻게 돼요? 고령화 사회 두 개 다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니까요. 이렇게 사회적 현상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문제는 되지가 않죠. 그리고 복지 정책은 어떻게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고령화 사회인 노인을 위해서 복지 정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6번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요. 좀 꼭 외워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엔 7번 문제가 되겠고요. 7번 문제는 다음에 가족 형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 형태에 대한 문제고요. 가족 형태도 제가 이제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족 형태 중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가정.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조손가족, 그렇죠? 조손가족은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만 같이 이렇게 사는 거죠.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그렇죠? 손자, 손녀랑 아버지, 어머니 제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핵가족은 어떻게 돼요? 가족이 줄어드는 거죠. 가족의 수가 작은 가족이 핵가족이 되겠고요. 반대로 핵가족과 반대인 의미가 확대가족이 되겠죠. 그래서 확대가족은 어떻게 돼요? 가족 수가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조손가족도 한번 적어드릴게요.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외하고요. 그쵸? 할아버지나 할머니랑 어떻게 돼요? 손자, 손녀들이 같이 사는 결합이 되는 가족이 무엇이다? 조손가족이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4번, 그쵸? 다문화 가족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여러 문화를 가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집단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이랑 보통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들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7번 문제도 좀 중요하니까요. 제가 별표를 3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문제에 있던 저출산 현상이랑 이쪽 부분 다문화 가족은 꼭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은 8번 문제고요. 8번 문제예요. 이제는 영양소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앞에 7번까지는 가족 생활에 대한 가족의 기능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제 영양소 부분, 특히 이쪽에 나온 8번부터는 좀 중요하니까요. 꼭 좀 더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문제 8번 보시면 문제는 다음 중 몸의 조직을 구성한다. 그쵸? 몸의 조직을 구성하면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활동에 힘을 내는 영양소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직도 구성하면서 활동을 내는 영양소 뭐가 있나요?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어떤 영양소?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지문은 탄수화물, 2번 지문은 단백질, 3번은 지방, 4번은 무기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에 힘을 내니까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은 우선 3대 영양소에서는 그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대 영양소에서는 어떤 게 있었나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뭐 있었죠? 탄수화물.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단백질. 기억나시죠?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외웠어요? 탄단지 이렇게 외웠죠. 탄단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3대 영양소 말고 또 어떤 영양소가 있었나요? 부영양소가 있었죠. 부영양소. 부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기질, 그쵸? 무기질 있었죠. 무기질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었어요? 결핍되는 거, 그쵸? 비타민이 있었죠. 비타민. 그리고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성분이 물도 있었죠. 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에 대해서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에너지원을 내니까 분명히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일 텐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이 될까요, 여러분? 정답 2번이 되겠죠. 단백질이죠. 그래서 몸의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에 힘을 내는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그쵸? 이렇게 공부하셨을 텐데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쪽 부분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는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고요. 9번 문제에서는 역시 몸의 조직을 구성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얘도 영양소 문제예요. 생리 기능을 조절해주는 영양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에너지원을 낸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대 영양소는 아니고 어떤 영양소겠어요? 얘네들은 부영양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요. 영양소 문제 중에서 에너지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부영양소구나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문에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3대 영양소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직만 구성하고 어떻게 돼요?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고 하니까 부영양소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영양소가 아닌 것은 지방은 이제 어떻게 돼요? X가 되겠죠, 제외. 그래서 물, 비타민, 무기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생리기능 조절하는 부영양소는 물, 비타민, 무기질 중에 어떤 게 있었나요? 기억나시죠? 무기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아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요. 이렇게 차이점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양소 문제였고요. 다음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부분 보시면 다음 부분 10번입니다. 이번에는 단백질군에 속하는 어떻게 돼요? 식품이 아닌 것은 이거는 단백질군이 아닌 식품을 고르셔야 되는 문제예요. 문제 푸실 때 잘 보시고요. 단백질이 아닌 걸 보시면 단백질은 주로 어떤 군이에요? 식품군이 고기나 콩류가 단백질류였죠. 그쵸? 제가 좋아하는 고기 나왔어요. 그쵸? 고기, 콩류. 콩류에 뭐가 있었나요? 그쵸? 달걀도 있었고, 두부도 있었고요. 맛있는 고기 다 들어갔어요. 단백질에, 그쵸? 포함되는 식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쇠고기, 그쵸? 단백질 맞고요. 돼지고기도 고기니까 맞죠? 그리고 3번은 생선이에요. 생선도 고기 종류인데, 이제 생선 종류도 단백질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시금치가 정답이 되겠는데요. 시금치는 어떻게 돼요? 단백질군 식품이 아니라 어떤 식품군인가요? 비타민 식품군이죠. 그렇죠? 비타민군 식품군이니까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단백질군에 속하는 거는 고기와 콩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에서도 이렇게 단백질군에 아니면 탄수화물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에 따른 식품군을 골라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이제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여러분? 다음 11번입니다. 11번에서는 바른 식사 생활 습관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잘못된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보도록 할게요. 식사를 잘 챙겨 먹는다. 이거는 아주 좋은 식습관이죠. 그쵸?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한 끼에 많이 먹는다. 이건 뭐예요? 폭식한다는 거죠. 그쵸? 폭식이나 과식한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한 끼에는 골고루 적당하게 먹어야 되니까 얘가 잘못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식사의 횟수를 늘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간식으로 보충을 해주죠. 그렇죠? 식사의 횟수는 늘어가지만 간식으로 보충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식사 습관은 규칙적으로 제때, 그렇죠? 세 끼를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그쵸? 한 끼 굶어서 이렇게 드시는 거 안 좋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문에서는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한 끼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적당하게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그쵸?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요. 많이 어렵진 않았고요. 1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음 중에서 식품을 가열할 때 어떻게 돼요? 식품 조리하는 부분이에요. 식품을 가열할 때 사용하는 조리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 아닌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식품을 가열을 하는데 조리도구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않는 건 나오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 첫 번째는 저울은 어떻게 돼요? 무게를 재는 거죠. 무게 재는 거고. 무게를 재는 것이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냄비는 어떻게 돼요? 가열하는 기구 맞죠? 얘는 가열 기구 맞고요. 그쵸? 가열해주고 이렇게 담아주죠.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불이 나오니까 맞죠? 가열 조리기구에 포함이 되고요. 얘도 가열 기구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프라이팬도 어떻게 돼요? 음식할 때 밑에다 가열할 때 어떻게 돼요? 포함이 되죠. 얘도 가열할 때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답이 1번 저울, 무게를 재는 저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분명히 조리도구에 해당되는 문제도 나올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식품을 어떻게 조리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리 도구가 약간씩 달라지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칠판 지울 때는 여러분은 항상 문제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3번인데요. 제가 문제를 펼쳐볼게요. 이번에는 재료를 끓는 어디에다 넣는 거예요? 기름에다 놔요. 그쵸? 재료를 끓긴 하는데 기름 속에다 퐁당 넣는 거예요. 그쵸? 기름 속에 담그면서 익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나와있죠. 저희는 이런 음식 너무 좋아합니다. 재료를 끓는 기름에 퐁당 넣고 막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끓이기 나와 있고요. 2번은 데치기. 데치기는 물에다 넣고 살짝 데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삶기. 이건 그냥 푹 삶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뭐 나오니까 튀기기 나오죠. 기름에 퐁당 넣었으니까 얘를 튀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이거 재료를 끓는 기름에다가 넣는 거 저는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보실 때도요. 끓이기, 데치기, 삶기, 튀기기 해당하는 음식들 좀 있었잖아요. 우리가 배웠을 때. 삶기에 해당하는 거 어떤 거 배웠었나요? 그쵸? 달걀 삶기와 그쵸? 우리 배웠던 거 달걀과 감자 삶기 배웠었죠?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삶기 부분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부분 이제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4번이고요. 식품을 조리를 하긴 하는데 조리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식품을 왜 조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별표를 3개 칠게요. 이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식품의 맛이 좋으려고 하는 거죠. 그쵸? 우선은 맛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맛도 좋긴 한데 딱 먹었을 때 뱃속에서 소화가 잘 돼야 되겠죠. 먹은 즉시 화장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화가 잘 돼야 되니까 얘도 역시 정답이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요거는 좀 아니죠. 비위생적이다. 비위생적이려고 조리를 하는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위생적이죠. 그쵸? 조리는 위생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조리를 함으로써 저장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조리해서 먹어요. 만약에 조리해서 먹지 않는다면 옛날에 살았던 원시인과 다름이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조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장점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위생적이 아니라 위생적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5번이고요. 옷의 기능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영양 파트에서 음식 파트에서 의복 기능 파트로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고요. 옷의 기능 중에서 어떤 게 있나요? 신체 보호의 역할에 아닌 것은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고요. 여러분도 이 문제는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옷의 기능에 해당하는 문제는 나오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넣어봤어요. 별표 3개 드리고요. 우선은 신체 보호의 역할이 아닌 것이니까요.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맞죠. 그리고 신체를 안전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고유의 신체 보호 역할이 맞죠? 하지만 개성 표현해주는 거는 뭐예요?
그쵸? 자기를 뽐내는 거죠. 그래서 신체 보호의 역할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개성 표현하는 것은 자기를 두각시키고 나타내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신체를 보호해주는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하지만 네 번째, 개성 표현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게 어떻게 돼요? 두각되게 뚜렷하게 나타내게 해주는 기능이니까요. 이거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번 같은 경우는 좀 나오는 경향이니까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6번이고요. 16번에서는 속옷의 기능이 아닌 것은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속옷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요. 제가 이 부분 발표 3개를 드릴게요. 속옷의 기능은 뭐예요? 땀과 분비물을 잘 흡수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요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그쵸? 추위로부터 우리 안에 옷을 많이 입잖아요. 특히 겨울에 어떤 거 입으세요? 내복, 그쵸? 내복 안 입으면 안 되죠. 추워서. 내복 같은 거. 그래서 맞고요. 그리고 옷 맵시를 나게 하죠. 특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속옷 보정해 주는 거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옷 맵시를 나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네 번째 보시면 활동하기 불편한가요? 속옷을 입었을 때 활동하기 불편하다면 이거는 잘못하신 거예요. 그쵸? 이거는 속옷에 기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항상 시험 문제에 속옷의 기능에 해당하는 문제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확인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이고요. 이번에는 옷 손질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옷 손질에 해당하는 문제도 좀 중요하니까요. 제가 별표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은 옷 손질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입을 때 편리하다. 그쵸? 다시 입을 때 편리할 수밖에 없죠. 얘는 이제 손질이 미리 되어 있으니까 바로 입고 나가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다 입은 다음에 이렇게 걸어두고 하면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 제대로 손질 안 해두면 옷이 얘 자체에서 썩을 수도 있고요. 그쵸?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빨래 횟수를 어떻게 돼요? 줄일 수도 있겠죠. 요거를 바로 어떻게 돼요? 손상된 거를 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면요. 그래서 빨래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이것도 정답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옷의 손상이 빨리 오나요? 그렇지가 않죠.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이. 그래서 옷 손질을 하게 되면 옷의 손상이 빨리 오는 게 아니라 느리게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느리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의 손상은 옷 손질을 함으로써 더 느리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8번이고요. 18번에서는 이제 바느질 문제예요.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제가 별표를 3개를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바늘땀을 뒤로 어떻게 돼요? 되돌려서 뜨는 가장 튼튼한 바느질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죠. 가장 튼튼한 바느질의 이름은 이게 배웠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홈질, 박음질, 시침질, 코뜨기 있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 되나요? 그쵸?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되세요? 그쵸? 튼튼한 바느질은 박음질이 되겠죠. 그래서 홈질과 시침질은 그냥 이렇게 뜨긴 뜨는데 박음질이 가장 튼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점은 뒤로 되돌려서 다시 뜬다라고 하는 이 특징 부분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박음질 꼭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9번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낮 동안에 피로를 풀 수가 있고요. 어떻게 돼요? 활동이 자유스럽고 가장 편안한 옷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은 운동복이고요. 2번은 평상복, 3번은 작업복, 4번은 잠옷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낮 동안에 피로를 풀 수 있고 가장 편안한 옷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정답이 그쵸. 정답이 잠옷이 되겠죠. 그래서 잠옷에 해당하는 문제는 좀 나오고 있어요. 출제 경향도 있으니까요.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복, 평상복, 작업복 등은 이제 편한 옷이 아니죠. 그쵸?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0번 문제에서는 의복의 기능 중에서 신분이나 직업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란 부분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지문에 교복 나왔는데요. 교복은 학생들이 많이 입는 옷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문복은 을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고요. 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업복은 작업하시는 분이 입는 옷이죠. 그렇죠? 작업하는 사람. 그리고 소방복은 뭐예요? 소방대원들이 입는 옷이죠. 소방대원. 그래서 직업을 표현하는 옷이 아닌 것은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는데요. 의복의 기능은 아주 문제에 잘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문제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열심히 해주시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